이번 이야기는 칭찬으로 짚어보는 토미노 유시오키 감독 이야기입니다. 토미노 감독은 작가주의 감독이죠. 작가주의 감독은 질투심과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의 작품을 잘 칭찬하지 않죠. 특히 토미노 감독은 유난히 칭찬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남의 작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독설로 마무리 짓죠. 그런데 그중에는 그가 극찬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극히 꾸준한 토미노 감독의 칭찬 방식이 이번 편의 주제입니다. 이 방식만 이해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토미노 감독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창조하는 사람이니 변화를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콘텐츠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조차 위기의 순간이 오면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요. 롱맨 아버지 이나우나 케이지는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자 마이티 넘버 9이라는 롱맨류의 게임을 만들었고, 악마성 드라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가라시 코지 역시 이를 계승한 블러디 스테인드를 만들었죠. 즉,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성공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게임 크리에이터인 미야모토 시게루, 코지마 히데오가 그런 사람이며 오늘의 주인공인 토미노 감독 또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똑같은 공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사고를 한번 쳤지요. 바로 기동전사 건담 내러티브, 이하 내러티브 시사회에서 사고를 친 겁니다. 내러티브의 감독은 요시자와 슈니치로 토미노 감독과 같은 연출가이며 토미노 감독의 작품에 여러 번 참여한 젊은 감독이죠. 이번에 건담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맡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 토미노 감독을 존경하는 그는 토미노 감독에게 내러티브의 콘티를 보여주고 자문을 요청했는데요. 토미노 감독은 콘티 중에 콜로니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기동전사 건담 처음 시작이 바로 콜로니 추락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내가 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냐? 새로운 걸 하란 말이다. 토미노 감독은 크게 화를 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콜로니가 떨어진 장면이 기동전사 건담을 베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시자와의 상황입니다. 그는 이번에 첫 기회를 얻은 연출 감독일 뿐, 모든 권한은 스폰서인 반다이 그리고 각본가인 후쿠이에게 있을 뿐, 그는 연출을 할 권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토미노 감독은 이후 내러티브 관련으로 열린 대담에서 이 사건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비화가 언론에 노출이 되지요. 토미노 감독이 내러티브를 호평했다. 본인이야 그냥 감정 따라 말했겠지만 건담 팬들에게는 작품을 보지 않아도 망한 작품이라고 확인사살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스폰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봉도 하기 전에 흥행 실패 걱정부터 하게 만들었으며 요시자와라는 갓 날아오른 크리에이터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예상 외의 사태에 놀란 토미노 감독. 성격이 안 좋을 뿐 원래는 정이 많고 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이후 다시 찾아가 콘티 체크를 해주는 한편 감독을 칭찬해줬습니다. 아주 잘했다면서. 이렇게 토미노 감독은 자기가 벌인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때 워낙 혼이 난 것인지 후에 새로운 작품에 대한 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걸 나이 80이 다 돼서 깨달았다는 건... 여하튼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건담은 일단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니 신진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건담을 만들며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이렇게 나이 80이 다 되어서야 성질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그런데 사실 성질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원칙이 있죠.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이 원칙에 맞아서 극찬을 받은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연출가답게 작품의 연출에 집중합니다. 실력 있는 연출가로 유명한 그인 만큼 타인의 연출을 보고 항상 분석하고 공부하지요. 1970년 작품인 내일의 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작품을 보고 감독인 데자키 오사무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참여시켜달라고 졸랐다죠. 이 과정에서 그는 데자키 오사무의 기술을 열심히 보고 배우는 한편 그의 작품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데자키 오사무가 토미노 감독의 후배고 나이도 어려요. 즉 토미노 감독은 자기보다 뛰어나다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세상에 나이 많다고 반드시 스승이라고 할 수 없죠. 나이 관계없이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곧 스승이 되는 사회가 아닐까요? 네이르주는 지금 보면 그림은 낡았지만 연출은 아직도 훌륭합니다.
오죽하면 이걸 4K로 리마스터해서 2021년부터 79편을 내리 재방영하겠어요. 1978년에 만들어진 미야자키 하야오의 첫 작품 미래소년 코난 또한 극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데뷔 작품인데요. 그는 NHK라는 스폰서의 힘을 빌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가 평소에 눈여겨둔 실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다 데려다 썼지요. 그 중에 토미노 감독도 있었습니다. 이후 토미노 감독은 자기의 콘티를 미야자키가 다 뜯어 고쳤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이 작품을 넘어선 작품을 자기는 만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 최고라고 평가하지요. 여담이지만 제일 호평한 것이 바로 월령공주입니다. 흥행 공식에 맞춰 만든 작품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미래소년 코난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루면서 이렇게 자연의 풍광을 아름답게 하지만 덧없이 표현한 작품은 정말 드물죠. 스토리도 훌륭하고 지금 봐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나가이고의 데빌맨입니다. 훌륭한 연출과 파격적인 전개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 작품만큼 전쟁 반대를 정면으로 말한 작품은 없습니다. 토미노 감독이 볼 때는 그 방식이 너무 세련되고 훌륭했어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과격한 묘사를 하지 않아도 전쟁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말할 수 있다는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치곤 좀 내용이 파격적이죠. 여하튼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으면 이 제품의 결말과 같은 걸 내고 싶어서 당시 맡았던 작품인 바다의 트리톤의 결말을 충격적으로 내버렸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말이죠. 그 충격적인 결말은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작품은 훗날 당시 어린이들이 성장한 시점, 즉 6년 정도 뒤에 재평가됩니다. 토미노 감독은 마징가를 싫어하기로 유명한데요. 혹자는 마징가의 아버지 나가이고에 대한 질투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토미노 감독도 혁신을 고집합니다만 나가이고만큼은 아닙니다. 나가이고만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혁신하고 성장한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아니, 크리에이터 중에 나가이고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능가한 사람이 있긴 있던가요? 토미노 감독이 특별한 이유는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크리에이터를 항상 극찬해왔지요. 그는 작가주의에서 벗어난 프로덕션이 기획한 양산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소년 점프에서 연재되는 만화는 별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으니 정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소년 점프의 시스템은 작가의 기본 아이디어에 숙련된 편집자가 팔리기 쉬운 요소를 넣고 팔리기 쉬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작가가 이야기를 마치고 싶을 때, 마쳐야 할 때 끝내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작품이 아니라 비즈니스니까요. 하지만 그가 칭찬한 점프 작품이 딱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멸의 칼날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만화를 칭찬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연출 방식을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 작품을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니죠. 다른 하나인 원피스가 작품을 보고 평가한 경우입니다. 오다이치로는 원피스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작가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 이걸 보고 나이가 먹어도 계속 공부해야겠다고 평하지요. 또한 만인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렸다는 데도 높게 평가합니다. 토미노 감독이 킹게이너에 도전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 그는 자신도 만인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참여한 작품이란 모를까 본인이 다 만든 작품 중 그런 작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 부러웠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정체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성장하는 작가예요.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면 힘이 날 듯합니다.